공휴일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지난 3월 1일 3일절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3일 대체 공휴일까지 3일간 꿀 같은 연휴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일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근로자 입장에선 휴일에 근무했으니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테고, 인사 노무 담당자 입장에선 휴일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머리가 아픈데요. 오늘 출근 중에서는 서화 인사 노무 컨설팅 변재현 노무사님 모시고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제 저희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속할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서 임금을 받으면서 이제 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쉰다고 모두 그날에 이제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닐 텐데요. 대체 공휴일 경우는 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3월 3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3일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 빨간 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체 공휴일 3월 3일도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휴일이 달라서 빨간 날이어도 유급휴일,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든 민간 기업에 유급으로 적용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속한 경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빨간날 유급휴일이라는 휴일 규정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네, 말을 네. 하죠. 이분들에게는 적용시켜주지 않으셔도 돼요.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리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확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5인 이상 되는 모든 사업장은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 그렇-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3월 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쉬는 날이고, 그런데 일주일 중 보통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토요일이 그냥 휴무일이었을 때 3월 1일처럼 토요일이 이제 공휴일이 된다면 이때도 유급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렇군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쉬는 날인데 요 날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서 네. 요 날을 유급 처리해줘야 되느냐, 요게 실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줬습니다. 네. 정답은 유급 처리해줄 필요 없다는 없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어서 그죠. 임금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빨간 날이 됐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관행이 있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라는 건데요. 다 판례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일 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라라는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을 경우는 뭐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일이 업무가 몰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은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체 공휴일에 일을 했을 때 수당을 받아야 될 텐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다들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이 네. 너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아, 급여 계산하실 그렇군요. 때도. 네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어, 원래 네. 휴일이기 네.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발생한다.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시간 이내까지 네. 휴일에 근로하면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줘라가 네. 있고 8시간 초과하면은 100% 가산해 100% 주셔야 가산. 됩니다. 네. 근데 이게 1급제, 시급제랑 월급제가 계산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요게 이제 시급제예요. 시급제, 1급제의 뭐 경우 아르바이트생 그렇죠. 시급으로 일하는. 그렇죠. 네, 뭐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최저임금이 올해 1030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아, 네네네. 이 경우에는 원래
원래 요 날에는 근로하지 않았어도 100%의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이 아르바이트생의 네, 경우에는. 네, 네, 네. 근데 요 100%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네. 1시간분의 급여 더 주셔야 되고 50% 휴일근로수당 가산해 가산으로. 주셔야 되죠. 예, 예. 그래서 2.5배가 돼요. 월급제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네, 네. 월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이 몇 개든 간에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는 시급제와 달리 이미 월급에 산입돼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 거고, 요때 일을 했다면 아. 요때는 1.5배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네네. 1급제,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 1.5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네. 자문을 하다 보면은 네네. 식당, 편의점 이런 곳에서 자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일은 시키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은 비용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사실 휴일 근로수당이 2.5배면은 좀 그렇죠. 많습니다. 월급제에 비해서 시급제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이제 네. 회피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이거를 부담을 덜 수 있는. 덜 수 네, 있는 네. 방법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용제의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 맺으시거나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실질이 초단이 아니다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면 왜 유리한가요? 좀 궁금한데. 일단은 휴일 근로가 적용이 되지 초단시간 않습니다. 근로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에 근로해도 사실은 한 배만 주셔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급을. 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네. 않으니까. 또 하나 더 하면은 연차 유급휴가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55조 60조 적용 제외하라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55조가 휴일이고 60조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아. 남발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초단을 보다 보면, 저희가 근로계약을 보다 보면 초단으로 맺어 드렸는데 계속해서 15시간 너무 길게 근로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분들이 노동청에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나는 실질은 16시간 근로였다. 20시간 근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휴일수당도 받아야 되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초단시간 계약이 남발되는 경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3월 3일은 월요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주말이 아닌 월요일이 쉬는 날인 이제 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월요일에 왜 쉬지?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기업들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 주휴일 개념입니다. 네. 주휴일은 사실은 일요일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휴의 개념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한테 하루를 하루는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자 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업의 네. 사정에 따라서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주휴일을 월요일로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원래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다. 근데 3월 3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잖아요. 그럼 요게 두 개의 휴일이어서 휴일수 근로수당을 2배 줘야 될 거냐, 하나만 줘도 될 거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로 보라는 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뭐 몇 달 전에 내가 미리 3월 3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그날이 대체 공휴일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말을 붙여서 이날 연차를 쓰겠다고 미리 신청한 경우인데 이날 이렇게 연차를 썼더라도 이게 연차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게 진짜 재밌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연차가 취소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만약 미리 취소를 못한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회사가 고집을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네가 연차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차 승인해줬고 요날 연차다. 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날은 연차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그죠.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연차라는 거는 노사가 합의해서 요 날의 소정근로일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휴일로 인해서
요 의무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때문에 연차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회사가 고집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노동청 가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날의 연차는 취소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소 동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연차 차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뭐 잘 몰랐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미리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그냥 공휴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먼저는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또 그런 회사 다니고 싶으십니까, 네, 기자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로자의 근로 이욕에 있어서 네. 좀 많이 저해가 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조직 문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썩 네.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업주로서는 이제 뭐 작은 업체일수록 휴일 가산 수당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요. 근로기준법 55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공휴일을 확대를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휴일 대체 제도입니다. 휴일 대체 제도.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네. 신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휴일이 대체가 되면 사실 휴일 대체라는 거는 휴일, 이 빨간 날을 까만 날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 문구대로 하면 기존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통상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하는 그런 거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은 휴일 근무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휴일 대체가 적법하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됐기 때문에 네. 요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만 날이 됐기 때문이죠. 네네. 다만 너무 일이 많은 경우들 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날은 다시 빨간 날이 된 거잖아요. 까만 날이 빨간 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날은 이제 휴일 근로수당의 발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일 대체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휴일 대체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또 요건이 있다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네. 있어요.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과반 노조가 있다면 과반 노조 동의 받으시고 과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휴일 대체라는 거는 사실은 미리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휴일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해 주시는 게 맞다. 미리 통지를 꼭 해라. 네, 그렇죠. 이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휴일에 다다라서 우린 네. 휴일 대체했어 라고 하면은 근로자는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만약 24시간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노무사나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휴일 대체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휴가로 가게 네. 되면은 보상휴가라는 거는 임금의 발생을 휴일 또는 휴가로 대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배가 발생했잖아요. 휴일 근로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1.5배의 휴가를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휴일 대체보다는 사용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에 일할 경우 5인 이상과 이제 수당 체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휴일과 관련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산수당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날에 근무를 해도 한 배, 그러니까 통상시급만 지급하시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보시고 설정되어 있는 통상임금만큼의 수당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실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5인 미만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휴일근로수당 발생하는 거 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